남북의 창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기자입니다. 남북의 썰 첫 회에 보도해 주셨던 뜨거운 성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8년 동안 남북관계 업무 최일선에 계셨던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님, 이 자리에 오늘도 모셨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차관님, 오늘은 이제 남북의 썰 2회 네. 방송인데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를 하셨습니까? 남북 관계 과거에서 중요했던 게 소위 반공의 그런 그 이데올로기. 우리가 반공이다 그러면 아마도 저하고 연배 비슷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바로 떠오르는 게 이제 이승복 그 어린이 이야기 나올 겁니다. 관련해서 이제 울진 삼척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가 경상북도 울진면 깊숙한 산골의 외딴집. 저치생자 전병두 씨가 불황민이 보는 가운데 공비 칼날에 무참히 숨져 당국의 비상사이렌을 울리게 했던 사건 현장입니다. 공산당이 싫다고 해서 어린 젖먹이를 돌로 때리고 입을 찢어 죽인 이들의 만행은 천벌을 받고도 모자랄 것입니다. 차관님, 저희가 지난 첫 회에도 그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다뤘었는데 이제 같은 해였던 모양이죠. 같은 68년입니다. 네. 68년이고 이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 이제 북한의 무장 이제 병력 한 120명이 침투한 사건이죠. 그 불과 몇 개월 만에 또 120명을 또 침투를 시킨 그 목적, 그게 뭡니까? 자수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종의 뭐 해방군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유망한 대상을 포섭해가지고 군사정보망을 창설하고 제南파를 전제로 한 대동입국을 실현해라 하는 임무를 받고 난파됐습니다. 불악의 그 구성원들 전체를 포섭하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행위도 이제 한 걸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이 좀 어려웠단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삼선 개헌 문제가 이제 벌어집니다.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뭐 전국의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전체 휴교령을 내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이제 김일성은 이제 대한민국이 남쪽이 좀 어수선하다 이럴 때 게릴라 이제 형식의 그런 이제 내부의 그런 그 혼란을 조성을 해서 무언가 이제 자신의 그런 그 남조선 혁명을 이제 완성시키자 이제 그런 시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120명이나 되는 그 군 병력이 그 해안에서 상륙하는 거를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 거죠? 해안 경계에 근무를 섰던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에는 한 6명인데 네. 한 4명 정도는 뭐 그때 그 대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전역한다고 해서 이제 그 일종의 이제 환송 네. 그런 이제 예. 시간을 가졌고 이제 두 사람만 이제 근무를 수고했었는데 또 한 사람은 거참이다 보니까 나는 좀 쉬겠다 이제 그래서 한 일병 예. 이제 한 명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술을 했던 거죠. 그 당시 무장공비들이 이제 그 평상복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평상복으로 들어와서 마치 이제 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던데 이제 최초로 했던 게 울진에 있는 그 저 고수동이라는 그런 마을에 네.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첫 이제 회유 작전을 한 거죠. 네. 뭐 인구조사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 이게 주민등록증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그 마을에 가장 큰 집으로 모여라. 딱 모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인민복으로 이제 갈아입고 나와서 나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북조선에 좋았다. 이제 그러면서 뭐 유조지표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뭐 노동당에 가입을 해라. 일종의 좀 사상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 생각을 달리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무자비하게 이제 처형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반대로 이제 북한의 그런 그 회유 선전에 동조하는 이제 그런 인물에 대해서는 노동당원으로서 이제 정말 이제 그 호의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했다는 겁니다. 안동 경찰서에서 병등록 때문에 왔으니까 그 굿집을 막 모이라고 해요. 그렇게 우리 모여 가슴 다강히 앉혀놓고 나오지 마라 이러고 병조라는 사람 죽일 때 말입니다. 사람 하나 죽였다. 감시를 뚫고 또 이제 신고를 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소위 그 릴레이식으로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상황을 봐가지고 이제 나와서 옆에 사람한테 알려주고 또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또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릴레이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다이얼 장소 아주머니가 오셨는 걸 그 다이얼 장소 아주머니에게 메모를 써서 그 양말 귀에 넣어 주었더니만 그 아주머니가 광업소에 가서 신고했죠.
무장 공비가 침투한 걸 우리 당국이 알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군인, 경찰 그리고 향토 예비군까지 같이 무장 공비 소탕 작전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된 거죠. 그걸 뭐 을종 사태라고 하던데요. 그게 뭐 준 전지 상태와 비슷한 이제 그런 예.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김신조 그렇죠. 침투 사건 이후에 창설됐던 예. 그 향토 예비군들이 투입이 된 건가요? 그렇죠. 향토 예비군이 이제 창설돼서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투입된 데가 울진 삼척지구다. 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2달 정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뭐 쫓기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7명 빼고 113명이 이제 사살된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무장 공비들이 도주하던 과정에서 이제 강원도 평창까지 네. 그 이제 진출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그 이승복 어린이가 살던 마을에 도착을 했다고 하던데 네. 68년 12월 9일 날이었습니다. 네, 밤 한 8시경이 되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이제 사람 찾는 소리가 들려요. 누구신지 들어오시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서는데 윗방으로 2명과 아랫방에서 3명이 들어와요. 우리 승복이 이제 그때 숙제를 하느라고 책상에 이제 있는데 그 옆에 다가 앉는 거예요. 승복이 한테 물기를 네 북한이 좋니 남한이 좋니 이래 물어요. 그래서 우리 승복이가 우리 북한은 싫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님 벌떡 일어서면서 니 지금 뭐라고 말했네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이러니까 벌떡 일어서면서 승복이 멱살 잡는 거예요. 입에다 칼을 넣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냥. 이승복 어린이가 있던 네. 그 집에 그런 어머니부터 포함해서 이제 형제 자매들 다 이제 무참하게 살해를 한 사건인 거죠. 예. 이제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그 학교에 이제 동상이 네. 이제 있었는데 뭐 세종대왕 동상 그리고 뭐 이순신 동상, 이승복 동상 예. 교실에 뒤에 네. 보면은 그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책들도 항상 그 비치가 돼 있고 반공 교육을 그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것들이 많이 이제 그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는지 과거의 그런 잘못된 게 현재 미래에서는 다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뭔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우리만의 문제도 되지만 이제 북한 주민, 이제 북한 이제 젊은 이제 세대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제 과거의 그런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때의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지 말고 이제 남북한이 서로 협력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의 좀 그 교훈이라고 그럴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남북의 창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남북의 썰 2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는 2주 뒤에 또 다른 주제로 그 구독자분들을 찾아뵐 텐데요. 날카로운 시청 소감, 댓글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네, 코로나의 폭염에 모두 지치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무더운 여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